네, 안녕하세요. 뭉쳐의 딴다 뭉딴맨입니다. 2026년 승무패 1회차 세리에 A 7경기, EPL 7경기입니다. 대망의 2026년 붉은 말의 해, 즉 적토마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갬블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의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요. 예고드렸듯이 2026년 새해를 맞아 뭉딴TV에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일부 개편을 했는데요. 우선 유튜브 채널에서의 멤버십에서 뭉딴블루와 뭉딴화이트 멤버십의 혜택을 통합하며 블루 헤어는 혜택을 늘리고 화이트 헤어는 월 회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화이트 회원 분들은 다음 달, 즉 2월부터는 재가입 시 블루 회원으로 가입하시고요. 남은 잔여 기간 동안에는 뭉땅 골드 회원의 혜택을 일부 화이트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프로토 1번지에 제 룸을 개설했습니다. 뭉딴 멤버십 회원의 일부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방인 톡다방도 개설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건데요. 카페에 가입하시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상품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승무패 85회차는 역배내게 중배 3개로 2회 2월이 되면서 2026 새해 1회부터 대박의 꿈을 꾸게 만들었는데요. 지난 회차 챔피언십보다 오히려 경기수가 적었던 EPL에서 역배가 조금 나오며 연속 2월이 되었고요. 그래도 뭉따는 사진수 공식으로 베팅한 프로토 154회차가 13.3배가 적중하며 2회 연속 프로토가 적중했고 그래서 그나마 아쉬움을 달랬고요. 뭉따는 화이트 멤버십 회원께서도 적중으로 조금의 위안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승무패 1회차는 세리에 A와 EPL이 올라왔는데요. EPL은 박싱데이가 연속되고 있고 또한 일부 네이션스 출전 선수들도 있어 체력 변수가 매치의 주요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부상 체크와 체력적인 변수로 인한 라인업 체크가 관건인 회차라는 생각입니다. 뭉딴픽에 본인 픽 4-5개를 잘 선택하셔서 새해 첫 회차 20억 대박의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카페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세리에 A 17위 제노아 대 19위 피사의 매치입니다. 제노아는 직전 AS 로마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3연패 중으로 최근 1승 4패를 하고 있고 피사도 직전 유벤투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최근 1무 4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1승 1무로 제노아가 앞서 있고 배당도 1.90 대 4.84로 정배당이고요. 홈팀 제노아는 현재 다니엘레 데로시 감독 체제에서 리그 17위에 머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수비의 핵심 웨스티고르 선수가 3골을 기록하며 골 넣는 수비수로 활약 중이지만 최근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여기에 주전 골키퍼 니콜라 레알리가 지난 로마전 퇴장 징계로 나설 수 없어 뒷문 또한 불안이 큽니다. 원정팀 피사는 습격팀으로 생존 경쟁 중인데요. 최근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 분위기 반전이 절실하고요. 베테랑 모레오와 공격의 핵 은졸라가 전방을 책임지고 있지만 창의성을 대줄 쿼드라도와 스탱스가 부상 리스트에 올라 있어 공격 전개가 다소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최근 3-5-2 또는 3-4-2-1 포맷을 돌리는 제노아는 안정적인 수비 후 역습을 노리지만 홈 성적이 1승 3패 5무로 좋지 못하고요. 반면 피사는 원정에서 오히려 득점력이 살아나는 경향이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를 두텁게 한 뒤 측면 빠른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팀 모두 핵심 자원들의 부상과 징계로 100% 전력이라 볼 수 없고
제노아의 홈 이점과 피사의 원정 끈질김이 맞붙어 치열한 중원 싸움이 예상되는데 최근 흐름상 다득점보다는 저조한 득점으로 한 골차 승부가 유력한데요. 일본 매치 매회 이변이 잦은 매치라 무조건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하겠는데 제노아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세리에A 9위 사소올로 대 15위 파르마의 매치입니다. 사소올로는 직전 볼로냐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로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파르마는 직전 피오렌티나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고요. 상성은 3승 1무 1패로 파르마가 우세하고, 그러나 배당은 1.94 대 4.38로 사소올로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그로소 감독 아래 리그 9위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사소올로이고요. 하지만 전력 누수가 큽니다. 에이스 베라르디가 허벅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수비의 핵 로마냐와 미드필더 볼로카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고, 다행히 복귀한 피나몬티가 전방에서 무게감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원정팀 파르마는 현재 15위로 다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특히 뒷문 비상인데요. 주전 골키퍼 시온 스즈키가 송골절로 이탈해 있고, 수비수 은디아예와 공격수 프리칸도 부상 중입니다. 베테랑 크루로네의 한 방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사소올로는 최근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고 있고, 최근 6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주춤하지만 홈에서의 화력은 여전한데요. 반면 파르마는 최근 원정 2연승을 노릴 만큼 원정에서 끈질긴 역습 위주의 전술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실점을 최소화하고 측면을 공략하는 파르마의 전략이 사소올로의 뒷공간을 노릴 걸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사소올로가 객관적인 전력과 공격 전개면에서는 우위에 있는 게 분명한데, 베라르디의 공백을 아르망 로리엔테가 얼마나 잘 메워주느냐가 관건인데요. 파르마의 수비 집중력이 나쁘지 않지만 주전 키퍼의 부재가 뼈아플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양팀 상성을 주목해봐야 되는데, 최근 5경기에서 사소올로 홈에서는 사소올로가 1무 1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 더비 성격이 강한 매치로 현재 전력 흐름과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소올로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EPL 14위 브라이턴 대 19위 번리의 매치입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웨스트햄 원정에서 2대1을 비기며 최근 3무 2패를 하고 있고, 번리도 직전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패하며 최근 2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 또한 1승 3무 1패로 대등하고, 그러나 배당은 1.51 대 6.42로 차이가 있는 정배당이고요. 브라이튼은 최근 6경기째 승리가 없어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아 있죠. 설상가상으로 핵심 윙어 민테가 지난 경기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솔리마치와 아담 웨스터도 무릎 부상으로 이탈해 있습니다. 하지만 8골을 기록 중인 베테랑 데니 웰백과 복귀한 미토마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고요. 원정팀 번리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현재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며 10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데요. 캡틴 조시 컬린이 시즌 9급 무릎 부상을 당했고, 라일 포스터나 한니발 메브리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팀을 비웠습니다. 전력의 절반 이상이 빠진 채 힘겨운 원정길에 오르게 되었네요. 브라이턴의 휠첼러 감독은 4-2-3-1 포맷을 기반으로 높은 점유율과 측면 전술을 즐기는데, 최근 수비 불안이 숙제지만 홈에서는 단 1패만 기록할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스코파 감독의 번리는 4-4-2의 컴팩트한 수비를 세우고 역습을 노리지만 원정에서 경기당 2.6 실점을 할 정도로 뒷문이 매우 헐거운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 브라이턴의 화력이 번니의 약해진 수비벽을 뚫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핵심 선수들의 차출과 부상 공백이 너무 큰 번니가 브라이턴의 홈 화력을 버텨내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브라이턴의 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EPL 22 울버햄튼과 18위 웨스트햄의 매치입니다. 울버햄튼은 직전 맨유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1무 4패를 하고 있고, 웨스트햄도 직전 브라이턴과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3연패는 끊었는데요. 그래 최근 2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3승 2패로 울버햄튼이 앞서 있고, 배당도 2.51대 2.84로 정배당입니다. 리그 최하위 팀들끼리의 매치인데요. 울버햄튼은 에드워즈 감독 체제에서도 아직 리그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하며 20위에 머물러 있고, 전력 누수도 심각한데요. 핵심 미드필더 앙드레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할 걸로 보이고, 부상에서 돌아온 황희찬 선수와 전방의 라르센이 드디어 첫 승을 합작할 수 있을지도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원정팀 웨스트햄도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요. 현재 역시 18위로 강등권에 처져 있는데, 모하메드 쿠두스와 수비수 완비사카가 네이션스컵 차출로 이탈했고, 베테랑 골키퍼 파비안스키도 부상 중입니다. 에이스 제로드 보엔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번 시즌 아직은 안 올라 보이는데, 최근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반등의 발판은 만들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울버햄튼은 3-4-2-1 또는 3-5-2를 혼용하며 수비를 강화하려 하지만 경기당 2골 이상 내주는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고 있고, 반면 웨스트햄은 로페테기 감독 아래 4-2-3-1로 안정적인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최근 맨시티전 3대0 패배 등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팀 모두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 실수를 누가 먼저 줄이느냐가 승부의 키가 되겠습니다. 이번 매치 서로 1승의 재물로 볼 텐데요. 특히 울버햄튼은 아직 시즌 첫 승이 없는 상태라 더욱 홈에서 그 기회를 노릴 텐데, 서로 얕잡아보고 난타전을 벌인다면 다득점 경기가 될 수도 있고요. 울버햄튼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세리에A 10위 아탈란타 대 4위 AS 로마의 매치입니다. 아탈란타는 직전 인테르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챔스 포함 3연승이 끊기며 3승 2패를 하고 있고, 로마는 직전 제노아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최근 3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4승 1무로 아탈란타의 일방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2.29대 3.37로 정배당입니다. 홈팀 아탈란타는 팔라디노 감독의 공격 축구가 자리를 잡으며 최근 챔스에서 첼시를 꺾는 등 기세가 좋았지만, 이번 경기에는 전력 누수가 좀 큰데요. 에이스 아데몰라 룩먼과 수비수 콩스누가 네이션스컵 차출로 이탈했고, 측면의 벨라노바도 부상 중입니다. 결국 전방의 잔루카 스카마카와 케델라에르의 어깨가 무거워졌고요. 원정팀 로마는 라니에리 감독 부임 이후 2025년 한 해 동안 유럽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쌓은 팀 중 하나가 되었는데, 특히 골키퍼 스빌라르는 리그 최다 클린시트를 기록 중이죠. 다만 창의성의 핵심 파울로 디발라의 부상 관리가 관건이며, 최전방에서 10골 이상을 기록 중인 아르템 도브비크가 아탈란타의 뒷공간을 노리겠습니다. 아탈란타는 강한 압박과 윙백을 활용한 3-4-3 포메이션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스타일인데요. 하지만 최근 인테리어 패하는 등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실점이 잦은 것이 고민이 되겠고, 반면 로마는 라니에리 감독 특유의 3-5-2 또는 5-3-2로 내려앉아 수비를 단단히 한 뒤 역습 한 방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실리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해보면
아탈란타의 화력과 로마의 방패가 충돌하는 형국인데요. 아탈란타는 루크먼의 공백으로 결정력이 다소 아쉬울 수 있고 로마는 원정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을 갖췄고요. 최근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 상성에서는 분명 밀리는 로마인데요. 그러나 팽팽한 접전 끝에 수비 집중력이 앞선 로마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아탈란타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세리에A 파리 라치오 대 3위 나폴리의 매치입니다. 라치오는 직전 우디네스의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으로 2승 3무를 하고 있고 나폴리는 직전 크레모네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3연승 중인데요. 앞에 2연승은 슈퍼컵의 경기였습니다. 최근 3승 2패를 하고 있고요. 상성은 3승 2무로 라치오가 우세하고 그러나 배당은 3.42 대 2.36으로 나폴리의 우세를 본 역배당입니다. 라치오는 최근 차카니와 카스텔테아노스가 공격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홈 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원의 핵심 마테오 캔두지가 가벼운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유동적이고 수비수 타바레스도 컨디션 조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원정팀이자 디펜딩 챔피언 나폴리는 기세가 대단한데요. 이번 시즌 호일룬, 케빈 더브라이너 등을 영입하며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다만 중원의 살림꾼 안기사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자리를 비우면서 생긴 공백을 스콧 맥토미니가 얼마나 잘 메워주느냐가 경기의 관건입니다. 라치오는 4-2-3-1 폼에서 빠른 측면 공격과 강한 압박을 선보이고 있고 최근 홈 6경기 무패로 안방에서는 매우 강한데요. 반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나폴리는 4-3-3 또는 3-4-2를 혼용하며 리그 최강의 수비력과 실리적인 역습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데 이건 예전 토트넘 감독 시절에도 수비 위주의 경기를 했던 콘테 감독으로서는 세리에A에서도 그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나폴리는 안기사의 부재가 아쉽지만 팽팽한 흐름 속에서 역습 한 방에 승부가 날 매치로 더브라이너의 키패스가 주요할 매치입니다. 라치오의 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세리에A 22 피오렌티나와 12위 크레모네세의 매치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직전 파르마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컨퍼런스 포함 2승 3패를 하고 있고 크레모네는 직전 나폴리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3승 1무로 피오렌티나가 우세하고 배당도 1.78 대 4.74로 정배당이고요. 홈팀 피오렌티나는 현재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에이스 구드문두손과 베테랑 에딘 제코가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팀 전체의 슛 성공률이 7.5%에 그칠 정도로 결정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상면에서도 자코프 파치니가 발목 부상으로 이탈해 창의성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원정팀 크레모네세는 중위권에서 탄탄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베테랑 제이미 바디가 여전한 골 감각으로 팀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보나졸리의 활약도 돋보이고 다만 수비수 마테오 비앙게티가 코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 뒷문 단속에 신경을 써야 할 매치입니다. 피오렌티나는 4-3-3 또는 3-5-2를 사용하는데요. 점유율은 높게 가져가지만 패스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정작 골문 앞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한데 반면에 크레모네세는 실리적인 수비 후 역습 전술로 재미를 보고 있고 최근 볼로냐와 레체를 꺾으며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어 피오렌티나의 파상 공세를 잘 견뎌낸 뒤 제이미 바디의 한 방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합해보면 객관적인 전력이나 이름값은 피오렌티나가 앞서고 있는 건 맞는데요.
최근 기세는 크레모네세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실점도 28실점으로 리그 최하위 수준이라 번번이 역습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도 팽팽한 공방전 끝에 1대1 무승부 혹은 크레모네세가 피오렌티나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한다면 의외의 원정 승리도 나올 수 있는 매치란 생각이 듭니다. 피오렌티나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EPL 8위 에버턴과 9위 브랜트퍼드의 매치입니다. 에버턴은 직전 노팅엄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브랜트퍼드는 직전 토트넘과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잉글리컵 포함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3승 2무로 에버턴이 우세하고 배당도 2.40 대 3.14로 정배당이고요. 모에스 감독의 에버턴은 감독 부임 이후 승점 14점을 쓸어 담으며 기세가 대단한데요. 하지만 이번 매치 고비가 온 듯한데 핵심 수비수 브랜스웨이트와 미드필더 듀스버리 홀이 부상으로 빠져있고 에이스 은디아이와 게예가 네이션스컵 차출로 이탈했습니다. 잭 그릴리쉬의 복귀 여부가 팀 공격의 열쇠가 될 전망이고요. 원정팀 브랜트퍼드는 역시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최근 본모스를 4대1로 대파하며 활약을 과시했고, 하지만 여기도 차출 비상이 걸렸는데요. 공격의 핵심 당고 와타라와 은예카가 네이션스컵으로 빠졌고 까르발리오 등 부상자도 여럿 있는데요. 결국 11골을 기록 중인 이고르 티아고가 결정력을 또 한번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에버튼은 모예스 감독의 특유의 선굵은 축구와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4-4-1-1 또는 4-2-3-1 포맷을 사용하는데요. 홈에서는 특히 공중볼 경합과 세트피스에서 매우 강력한데요. 반면 브랜트퍼드는 4-3-3 기반으로 빠른 역습과 측면 돌파가 장점인데 다만 원정에서 실점이 잦은 편이라 에버턴의 높이를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주축 선수들의 차출 공백이 큰 상황인데요. 하지만 홈 구디슨 파크의 압도적인 응원을 등진 에버턴의 기세가 조금은 더 앞서 보이는데 브랜퍼드의 역습도 날카롭겠지만 에버턴이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를 결정할 수도 있는 매치로 보이고, 브랜퍼드는 직전 원정 4연패 후 첫 승을 했는데 그 상대가 울버햄튼이라는 게 그렇게 썩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에버튼의 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EPL 11위 풀럼 대 4위 리버풀의 매치입니다. 풀럼은 직전 크리스털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하며 2연승이 끊겼고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리버풀은 직전 리즈와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챔스 포함 최근 4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리버풀이 앞서 있고 배당도 3.74 대 1.95로 역배당이고요. 최근 3연승을 달리다 직전 무승부로 주춤한 상태인 풀럼인데 전력 이탈이 꽤 커 보이는데요. 핵심 수비수 베시와 공격의 연결고리 알렉스 이어비가 네이션스컵 차출로 팀을 비웠고요. 하지만 폼이 좋은 라울 히메네스와 에밀 스미스로우가 안방에서 리버풀의 뒷공간을 노릴 걸로 보이고요. 원정팀 리버풀 역시 비상등이 켜졌는데 다 아시다시피 모하메드 살라가 네이션스컵으로 자리를 비웠고, 그러나 이전 불화로 이전만큼의 공백은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최전방어의 이삭은 큰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입니다. 다행히 수비의 핵 반다이크와 최근 폼이 올라온 코디 각포, 창의적인 중원의 플로리안 비르츠가 팀의 공격을 주도하며 리그 3연승의 기세를 이어가려 할 겁니다. 풀럼은 4-2-3-1 포맷로 측면 돌파와 강한 압박을 즐기는 축구를 하고 있고 안방에서 특히 끈질긴 승부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리버풀은 아르네 슬롯 감독 아래서 높은 점유율과
빠른 공수전환을 강조하는 4-3-3 또는 4-2-3-1 전술을 구사하고 있고, 최근 리버풀은 수비진의 높이와 세트피스 화력을 앞세워 상대를 압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팀 모두 핵심 차출 공백이 있지만 전력의 깊이는 분명 리버풀이 앞서 있습니다. 풀럼이 홈에서 강하게 저항할 걸로 보이고, 그러나 리버풀의 강력한 중원 장악력을 버텨내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리버풀의 원정 승이냐 풀럼의 무승부냐가 이번 매치의 결과 중에 하나일 텐데요. 풀럼의 네이션스컵 차출 공백이 매우 커 보이는 중원이라 무승부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풀럼의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EPL 13위 뉴캐슬 대 10위 크리스털 팰리스의 매치입니다. 뉴캐슬은 직전 번리 원정에서 3-1로 승리하며 잉그리컵 포함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크리스탈은 직전 풀럼과의 홈 경기에서 1-1로 비기며 최근 3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뉴캐슬이 앞서 있고, 배당도 1.69 대 4.87로 정배당이고요. 최근 번리를 3-1로 꺾으며 기세를 올린 뉴캐슬인데, 그러나 수비진의 부상이 비상입니다. 댄번, 리브라멘토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주전 수비수 루이스 홀마저 발목 부상 의심으로 출전이 유동적이고요. 크리스털은 전력 이탈이 더 심각한데요. 에이스 사르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자리를 비웠고, 수비의 핵심 무뇨스와 중원의 카마다 다이치, 두쿠레가 줄부상으로 이탈해 있는데요. 결국 미들 구석은 주포 장필리프 마테타와 수비대장 마크 게히의 활약뿐인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도 최근 크리스털의 상승세는 한풀 꺾인 모습인데요. 뉴캐슬은 4-3-3 포메로 홈에서 매우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데, 이번 시즌 안방에서 모든 경기 득점을 기록할 만큼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 크리스탈은 최근 5경기 무승으로 분위기가 깔아앉아 있는데요. 점유율은 높은데 실속이 부족하고,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를 더욱 두텁게 한 뒤 마테타를 활용한 역습에 집중할 것으로도 생각이 드는데요. 종합해보면 두 팀 모두 부상 병동이지만 홈 이점과 최근 기세에서 뉴캐슬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보이고, 특히 홈에서 6경기 패가 없이 4승 2무를 하고 있어 홈 강세의 뉴캐슬인데, 크리스털이 원정 3연승이 직전 원정 패로 끊겼는데요. 그뿐이 아니라 최근 1무 3패로 매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번 원정이 매우 부담스러운 매치가 되겠습니다. 뉴캐슬의 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EPL 12위 토트넘 대 7위 썬더랜드의 매치입니다. 토트넘은 직전 브랜퍼드 원정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최근 챔스 포함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썬더랜드는 직전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이고요.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4승 1무로 토트넘이 일방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1.81 대 4.37로 정배당이고요.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미국 MLS로 이적하며 포스트 손흥민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 공백을 메우기에는 매우 부족해 보이고요. 그나마 공격을 주도하던 제임스 매디슨과 데안 클롭세스키 모두 장기 부상으로 결정 중이고, 중원의 사르와 비수마 역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이적설까지 돌고 있어 팀 분위기까지 매우 어수선한 토트넘입니다. 반면에 원정팀 썬더랜드는 명실상부 이번 시즌 최고의 다크호스인데요. 전방의 윌슨 이시도어가 나름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중원의 엔조 르페와 그라니트 자카가 제 역할 이상을 해주며 시즌 7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매치 기세가 중요한데요. 토트넘의 프랑크 감독은 자기의 자리가 걸려 있을 정도로 매 경기 불안함이 존재하고 최근 홈 8경기에서도 2승 2무 4패로 홈이라고 그리 강한 모습도 아닙니다. 썬더랜드도 최근 1승 3무로 기세가 한풀 꺾인 것 같은데요. 최근 원정 4경기에서는 2무 2패로 원정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위기의 토트넘과 유럽컵대 진출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썬더랜드의 공방전 또는 난타전이 될 매치입니다. 토트넘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세리에 A 18위 엘라스 대 13위 토리노의 매치입니다. 엘라스는 직전 AC밀란 원정에서 3대 0으로 패하며 2연승이 끊기며 2승 3패를 하고 있고 토리노는 칼리아리와의 홈 경기에서 2대 1로 패하며 2연승이 끊겼고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3승 2무로 토리노가 우세하고 그러나 배당은 2.67 대 2.92로 엘라스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엘라스는 현재 시즌 중 부상 이슈가 꽤 있는데요. 수슬로프가 무릎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원 미드필더 아크프로도 발목 문제로 재활 중이라 미드필드 전개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토리노는 팀의 주포 조반니 시메오네가 허벅지 부상으로 일정 기간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는데 시메오네는 골 결정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그의 결정은 토리노 공격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리노에는 시메오네가 빠져도 체아담스나 아슬라니 등이 미드필드에서 빌드업, 전진 패스를 맡고 있어 그 공백을 100%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베로나는 시즌 중반까지 부진에서 벗어나라고 애쓰는 상황인데 몇 경기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득점력과 경기 조립에서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토리노는 시즌 중 상위권을 노릴 정도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경기력의 기복이 좀 있는데요. 부상자 속출 속에서도 중원에서의 점유율 싸움과 측면 크로스를 통한 공격 전개를 선호하고 있고 다만 부상자 공백으로 최근 흐름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토리노가 승점 1점 이상은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평가인데요. 그러나 베로나가 수비 라인을 잘 정비하고 역습에서 기회를 잡는다면 승리는 아니래도 무승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흐름으로 보이는데 원정이라는 불리함이 있어 엘라스의 버티기에 결과가 달려있다는 생각입니다. 엘라스의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EPL 2위 맨시티 대 5위 첼시의 매치입니다. 맨시티는 직전 썬더랜드 원정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잉그리컵 포함 최근 4승 1무를 하고 있고 첼시는 직전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 2로 비기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4승 1무로 맨시티의 일방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1.64 대 4.59로 정배당이고요. 맨시티는 미드필더 핵심 로드리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 준비 중이고요. 이 복귀는 팀에 큰 힘이 될 수 있고 제레미 도쿠와 존 스톤스는 여전히 결장 상황이고 일부 유럽 대회 및 아프리카컵 영향으로 스쿼드 변동은 좀 있습니다. 첼시는 최근 감독 엔조 마레스카가 팀을 떠났고 케어테이커 감독 체제로 이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팀 분위기는 다소 흔들리고 있고 모이세스 카이세도 등 누적 경고 부상으로 빠질 여지도 있어 안팎으로 위기의 첼시입니다. 올 시즌 맨시티는 시즌 초반에 비해 재정비를 통해 강한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고 특히 전방에서 엘링 홀란은 꾸준한 득점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공격 전개는 여전히 볼 점유율과 빠른 패스 조립, 윙 플레이어를 활용하는 전형적인 펩 과르디올라식 축구를 구사하고 있고 깔끔한 빌드업과 박스 안에서 결정력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요.
첼시는 마레스카 체제 말기에 리그 성적 기복이 컸고 조직력, 수비 안정성에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새 감독 체제에서 아직 확실한 전술 색깔이 잡히진 않았지만 중원 빌드업과 피니시 강화가 과제로 보입니다. 상승세를 유지하는 맨시티이고 팀의 리빌딩이 필요한 첼시로서는 새 감독이 원정에 그리고 너무 강한 팀을 만나 쉽진 않겠는데요. 감독 경질로 인한 선수들의 정신력이나 동기부여가 얼만큼 발휘될지가 이 매치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맨시티의 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세리에A 1위 인테르 대 7위 볼로냐의 매치입니다. 인테르는 직전 아탈란타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챔스 포함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볼로냐는 직전 사솔로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볼로냐가 앞서 있는데요. 그러나 배당은 1.42 대 7.32로 큰 차이의 인테르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참 상성이 의외네요. 세리에A는 현재 1위 인테르와 5위 유벤투스까지 승점 36에서 32점까지 1점 차이로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요. 매 경기에 따라 순위가 매 경기 때마다 바뀔 걸로 보여 상위 5위 팀까지는 매 경기에 4를 걸어야 할 매치인데요. 인테르는 이번 시즌 라우타로 마르테니스가 득점 랭킹 상위권에서 계속 활약 중이고 볼로냐는 시즌 중 리카르도 오르솔리니가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만들며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다만 시즌 내내 부상으로 몇몇 수비진과 골키퍼 라인에서 불안 요소가 있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인테르는 수비 안정과 역습, 박스 안에서 기회 창출을 조합하는 전형적인 세리에 방식의 경기 운영을 보이고 있고 특히 마르티네스를 중심으로 한 직선적인 공격 흐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볼로냐는 중원과 측면을 활용해 공간을 만들려는 스타일을 유지하지만 상대가 전방 압박을 높일 때는 실점 위기가 커지고 있고요. 앞만 보고 가야 할 인테르는 역시 이번 매치 4할을 걸 걸로 보여 초반부터 강공으로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인테르의 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새해 대박의 행운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